소위 탈북 제로 탈북의 시대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마음속으로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 가능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상황들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탈북한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저희 이만갑에서 2022년 지금 현재까지 브로커를 하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정말로 정말 어렵게 저희가 수소문했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제 저희에게 인터뷰를 응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설득을 많이 했고 아까 올해 탈북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11명. 네. 올해 3월에 실제로 탈북을 성공시킨 브로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분을 만나서 생생하게 그 과정을 취재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뭘까? 브로커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따지면 한 20년 됐고요. 한 가족에 제가 데려온 숫자가 1,742명입니다. 저렇게 올해 3월까지. 최근에 도강시킨 적은 언제셨나요? 2020년도. 아, 2020년? 네. 아, 엄마 아버지가 한국에 와 있고 음. 딸 둘이 북한에 있었거든요. 그 딸 둘을 내가 데려왔고. 엄청 대단하시다. 진짜. 그 국경 쪽에 있는 딸 둘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코로나 딱 금방 터질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저 한 1,000만 원 했어요. 1,000만 원에? 이 한국에도 나름대로 이거 탈북자들 데려오는 그런 부류들이 내가 알기로 한 10몇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경병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할 방법이 없어요. 탈북을 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혹은 국경 문제 때문에 탈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북한 내부에 많이 있나요? 많죠. 특히 여기 한국의 연구자들, 이미 전에 와 있는 가족들,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그걸 데려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 우선 코로나 때문에 국경 거의 경비도 강화된 원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국경 비용도 많이 오르고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을 한국까지 탈북시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뭐 국경 비용도 이렇게 올라가지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뭐 초창기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렇게 고착돼서 흘러왔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발생한 2000년도부터 작년 3월 달까지 내가 데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넘쳐 올라가서 지금 현재까지 못 데려다 올해 북한에서부터 여기 현재까지 뭐 태국까지 갈 수 없는 거거든. 아유. 뭐 태국까지 간다 해도 지금 비용이 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8천? 네? 8천? 와, 8천만 원이요? 1억 줘도 지금 못 옵니다. 이렇게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20년 전에 저 탈북할 때하고는 그건 한 가지 다른 차이고요. 지금 국경이라는 게 지금 말이 안 해요 지금. 이 탈북자들 국경을 허락해주는 그 국경병들이 무슨 청산하니까 야들 다 알아요. 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국경 비용이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했어요. 북한에서부터 넘겨주는 게 이거 국경 경비대원들이 1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북한 국경경비대한테 예.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국경 넘겨주는 게 3,000만 원 받아요. 3천만 원으로 올랐군요.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와, 너무 답답하다. 아니 이게 압록강 건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사실 들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심지어 3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 있는 주민이 탈북을 하려면 무조건 중국을 거쳐야 하는데 네. 중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밀수꾼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비용 그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비용이 쌉니다. 근데 위험 부담은 매우 크죠. 그렇죠. 걸리면 총살될 수도 있어서 안전한 건 목숨값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국경 경비대를 매수하는 거예요. 북한 국경 경비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압록강을 도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신변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네. 그냥 북한 국경을 탈출하는 것만 북한 국경 경비대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용이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것도 그냥 오로지 국경 경비대에게 오로지 주는 돈. 맞아요. 근데 요즘 국경 경비대가 탈북을 도와주다가 발각되면 이 국경 경비대가 바로 총살되는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이 취재원도 국경 경비대가 심하게 발각될 경우 처형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네. 할 정도라고 하니까 국경 경비대가 목숨값으로 금액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3천만 원. 근데 문제는 일단 북한 내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북한 경비대에게 줄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다. 2. 한국에 지인이 있어서 한국의 가족이 3천만 원을 내서 빼주고 싶어도 국경 경비대들이 몸을 사린다. 3. 국경 경비대를 어찌어찌 찾아서 매수해서 3천만 원을 주고 북한 국경 압록강을 넘겨도 바로 앞에 중국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3주인 거예요 지금. 예, 국경에 지금 우리가 자꾸 말로만 하는데 국경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접근해 보면 북한 쪽 국경은 이미 철책과 콘크리트로 쭉 천지가 맞습니다. 다 한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래하고 물길로 가던 사람들은 철업길 같은 처소 안내길을 따라서 두만강 압록강에 접근이 가능했어요. 쪽문 열고. 정해진 시간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2020년 8월 25일 날에 북한에 이거 폭염 봤었을 겁니다. 폭염은 나왔는데 사람은 물론 짐승 나타나도 쏘라고 폭염이 나와 있어요. 그 철조망 중국 압록강 두만강 철조망 전에 군인들 처서 이전에 1-2km를 봉쇄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비행기처럼 네. 그렇죠. 비무장. 여기 접근을 못하게 했고 여기 지키는 군인들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준다. 이거로 끝났게 했다고 합시다. 강 건너 쪽에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 북한보다 더 세게 철통까지 거칠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예전에 저희가 탈북할 때는 중국에는 그 특별 근무를 서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항상 국경경비대원들이 총 들고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중국은 지금 코로나 아주 뭐만 했다면 봉쇄해버리잖아요. 엄청나게 완전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오는 걸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겠죠. 여기를 지금 완전히 특별 근무 체계를 갖춰서 중국 국경에서도 지금 24시간 특별 경비를 서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인파 서버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해도 저기서도 문제입니다. 여기 가서도 잡혀요. 네.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북한 내부에 있는 현지 주민한테서 입수한 자료가 지금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올해 2022년 1월에 그 고위 지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부 이제 연선 주민들한테 강연 자료로 보낸 겁니다. 강연 자료로 예, 조국을 근데 위반한 쓰레기들을. 쓰레기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이거 문구 자체가 예전에 이렇게까지 막 심각하진 않았고. 노골적이진 않았는데.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그런 정치 교양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탈북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날 거를 예견을 하고 김정은이가 지금 방편을 세우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자꾸 말로만 하니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북한에는 폭풍군단이라고 항공육전대 그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국경을 지키는 건 국경경비대지 폭풍군단의 몫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간 병정으로 무장한 이 인간 병기들을 국경에다 갖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도 아닙니다. 정확히 김여정이 양강도에 왔다가 탈북자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자본주의 뿌리 뽑겠다.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부르는 사람들 미성년자까지도 무조건 감옥 집어넣어라. 그래, 우리 그러면서 단독 문화 배격법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선사 후보 쏴 죽이고 나중에 보고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폭풍군단 너희들에게 고난을 내 고난을 줄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뛰어드는 사람은 일단 쏘라. 쏜 다음에 나한테 선조치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하라. 그래서 선사 후보를 그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브로커 하면은 아무래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일종의 어떤 편견 같은 게 없을 수가 없는데 브로커들이 이렇게 비용으로 가져가는 돈의 이 액수가 합리적 리즈너블한 그런 수준인 거는 맞습니까? 지금 위험의 정도를 감안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죠. 예. 어떻게 합리적이겠어요? 합리적이지 않구나. 우리가 100불 주는데 60불 떼면 말도 안 되죠. 완전 이건 불합리하죠. 어.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거의 이젠 기업화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업화도 있어요. 네. 여기가 전화를 하면 북한 쪽에서 그 브로커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전화만 받으면 번이 가기 전에 몇 프로 이미 뗀 X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내목 하고 그거를
전해줘요 북한 사람들한테. 그 전해주면 바로 그 받은 사람이 또 통화도 해줍니다 여기다 대고. 확인 전화까지 다 받았다고. 예. 이게 나름대로 짝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이제 한국 브로커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현지에서 5년 동안 브로커를 했댔거든요. 저희가 이제 2010년도 그때 당시에는 500만 원, 700만 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그 가족분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도 이제 살짝 기업화로 됐는 게 이게 아까처럼 국경경비대를 단번에 매수하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지.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군인들은 또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저희한테 시키면 저희가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게 북한은 이동하는 데마다 아시는 것처럼 10호 초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초소들에 내물이 통하는 곳이 있고 안 통하는 곳이 있어요. 예. 힘들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산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처럼 고위급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고위급 차는 또 검문을 심하게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제 간부가 타고 있으니까 보고 경례만 하고 그냥 보내거든요. 비싸겠다. 예. 그러다 많이 보니까 불편했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저렇게 자강도에 있으신 분은 엄청 한 3배, 4배로 올라가고 예. 꿈도 못 꿔요 저희 그렇지. 가족은. 네. 그러니까 저희 국경 연선에 있는 분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한 300, 400 정도면 그때 당시 이제 넘겨보냈거든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그나마 이게 국경이 이게 살벌하지가 않아서 강 넘겨주는 비용만 제가 400만 원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일하는 사람, 중국에서 받아주는 사람 이 체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만 원이면 북한 내에서 데려오는 비용부터 강 넘겨줄 때 그 경비대원 하는 게 주는 돈, 그러니까 와서 마중 나오는 사람한테 주는 돈까지 다 됐어요. 400으로. 근데 바로 15년도 이후에 철조망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때 1,500으로 갑자기 오른 거예요. 400이 오지. 네, 400에서 갑자기 1,500으로 올랐고 그 뒤로 더 어려워지면서 3,000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8,000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우 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진우 씨 때는 한 3,400 썼는데 지금 1억 가까이 간다는 거잖아요. 네, 1억에도 지금 데려올 만한 그런 영웅이 없는 거죠. 네.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내가 돈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 돈을 전달할 만한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국경 경비대들이 돈만 먹고 싹 입닥도 있다는 아 그런 그게 경우가 있나요? 팀이에요. 팀이야. 한국에 그 말하자면 망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 우두머리.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이 한 번만 하고 말 겁니까? 그렇지. 여기 이렇게 고객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체계화돼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 국경수비대 입장에서도 신뢰를 쌓아야 되는구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요. 앞으로 고객이 200만 명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경경비대가 이제 곧 자기가 제대할 때 다가오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여러 명이서 돈을 다 받고 사기를 튀어요. 치는구나. 네, 아무 튀어요. 그래서 사기 사기당한 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아 진짜 복잡하다. 이런 사기가 북한에 되게 많습니다.